창원시가 이달부터 7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탑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적은 탑승 횟수와 어르신 배려가 부족하다는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알렸던 표예림 씨가 지난 10일 부산의 한 저수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표 씨는 투신 전 2, 3차 가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직전 행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창녕군이 우포 따오기 도입 15주년을 기념해 우포 따오기 자연방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슈앤피플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경남경찰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여 28건, 8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검거 건수는 8건, 인원은 59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창원시가 이달부터 7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탑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적은 탑승 횟수와 어르신 배려가 부족하다는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버스 정류장. 어르신들이 모여 버스를 기다립니다. 이달부터 창원에서는 75세 이상이면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소득이 줄어든 노인들을 배려하고 교통비 부담도 덜기 위해 버스 무료화를 시행한 겁니다. 하지만 벌써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료 탑승 횟수가 월 8회로 적고 왕복 기준을 적용하면 월 4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작다고 막 한 달에 10번을 주든지 20번을 주든지 해야 되지. 그걸 8번 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전철 이용하는 데는 그 제한 없이 공짜로 탄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도 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면은 좋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버스 무료화가 시작된 지 모르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지난달 기준 무료 탑승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통복지 카드를 발급받은 대상자는 2만 8천여 명. 전체 6만 5천여 명의 약 4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 최근 노선 개편으로 환승 정류장이 멀어지고 찾기도 힘들어지면서 어르신들의 버스 이용이 불편해졌습니다. 버스 무료화가 이른바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75세 이상 8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무료화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공약 생색내기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는 생색내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으로 얻은 자료를 분석해 이용 횟수를 조정하고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령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학폭 피해자로 알려진 표예림 씨가 지난 10일 성지곡 수원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해 학폭을 고발하는 드라마 더글로리와 내용이 겹쳐 현실판 더글로리의 주인공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경찰과 소방은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며 죽음과 관련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지곡 수원지에 사람이 빠진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0일 오후 12시 57분쯤. 주변을 지나가던 신고자는 풍덩 소리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는 손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시쯤에 내려오고서 들어가는 것 같더니 잠수부가 누가 3시쯤 내려갔는데 그때도 목표를 있다 하면서 이러더라고. 하지만 수심이 20m가량으로 깊고 물이 탁해 구조까지 3시간 넘게 걸렸고 오후 4시 20분경 물에 빠진 사람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댐 위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은 학교 폭력 피해자로 알려진 표예림 씨였습니다.
유튜버 활동을 해왔던 고 표예림 씨는 투신 직전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표 씨는 스토킹 당하고 있다며 유튜버 A 씨가 자신의 학폭 피해는 거짓말이고 꽃뱀이라고 모는 등 피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이제 그만 편해지고 싶습니다란 영상을 올리는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표 씨와 유튜버 A 씨 사이 오간 고소장만 11건. 그러나 표 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유튜버 A 씨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표 씨의 죽음과 관련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학폭 피해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피해자 스스로의 회복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2, 3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방법을 하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피해자 보호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굉장히 좀 부족하고, 현재 형사사법 체계상 가해자 중심으로 그 법조문들이 구성되어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보호라든지 지원은 잘 없거든요. 학교 폭력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지원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창녕군이 11일 우포 따오기 도입 15주년을 기념해 우포 따오기 방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중국에서 따오기 한 쌍을 들여와 복원 사업을 시작한 창녕군은 지금까지 290마리를 야생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창녕군 우포 생태 따오기과 이유진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녕군 관광환경국 소속의 우포 생태 따오기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유진입니다. 네, 먼저 이번이 8번째입니다. 이 우포 따오기 방사 행사는 어떤 행사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창녕군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따오기의 복원을 위해서 2008년 처음 중국으로부터 따오기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월에 첫 방사를 시작했고요. 올해 10월 11일 오늘 8번째 야생 방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방사될 따오기는 총 20마리이고요.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10마리가 먼저 유도 방사를 통해 방사가 될 예정입니다.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지 않은 10마리는 오늘 행사가 끝난 뒤에 다음 날부터 방사장의 문을 열어두고 스스로 날아나갈 수 있도록 연방사로 진행이 됩니다. 우포 따오기가 자연에 나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방사 전에는 야생 적응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9년부터 우포 따오기 자연 방사가 진행됐는데 지금까지 몇 마리의 따오기가 방사됐고 또 현재 확인된 따오기는 몇 마리가 될까요? 네, 2019년 40마리를 시작으로 첫 방사를 하였고요. 오늘 방사된 20마리를 포함해서 총 290마리가 야생에 방사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생존 중으로 추정되는 개체들은 100여 마리로 우포늪 일대를 비롯해서 강원도 강릉시, 부산 초읍동과 해운대, 울산 북구, 전남 고흥 등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따오기 자연 방사를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야생에 나간 따오기들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따오기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서식지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녕군은 현재 창녕군 관내에 총 23.8헥타르의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농약 사용과 이모작 등을 이유로 훼손되었던 논 생태계를 회복하고 그 따오기의 건강한 서식지를 되돌리려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환경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와 도비를 보조받아서 대체 서식지를 조성 관리 중에 있지만 아직 그 지원이 많이 미약한 수준입니다. 건강한 서식지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서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앤피플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난 6일 우크라이나 의원 대표단을 만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원 대표단은 자국민들이 허가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 면제와 러시아 규탄 결의안 국회 통과 등을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는데요. 또 체코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크림 플랫폼 회의 초대장을 전달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전쟁의 조속한 종결과 평화 정착을 기원하며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한국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3년간 LH 공공주택에서 중대 하자가 1,500건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에서 2023년 6월까지 LH 아파트 공공분양 임대주택 등에서 발생한 하자는 모두 1,581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조명기구 불량이 가장 많았고 건축물 누수, 배관 누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민 의원은 공공분양 임대주택에서의 지속적인 하자 발생은 LH의 신뢰와 연결되는 문제라며 LH는 품질 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곤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5년간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 실종자 수가 4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어선 충돌이 가장 많았고 전복, 화재, 폭발, 침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20년 미만 어선의 기관 손상 사고는 100건이 채 되지 않지만 21년 이상 어선 사고는 5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의원은 어선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어선 정비와 선원 안전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지원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단계 스마트 공장 사업을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마련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호 국회의원은 11일 정부의 고도화 중심의 스마트 공장 정책에도 11개 광역지자체가 143억 원을 들여 320개 기업의 기초단계 스마트 공장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는 최대 50% 수준이지만 지자체는 70%까지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내년 중기부 예산에 기초단계 스마트 공장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과정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이었습니다. 경남경찰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여 28건, 84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30억여 원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검거 건수는 8건, 인원은 59명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조금 허위 신청과 편취 횡령이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용도의 사용이 3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올해 연말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아시아 지역 선사로부터 LNG 운반선 한 척을 수주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3,508억 원으로 선박 인도 기한은 2026년 9월까지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올해 들어 총 66억 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 95억 달러의 69%를 달성했습니다. 스타필드 창원이 지난 5월 창원시에 제출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창원시는 11일 스타필드 창원의 신청 내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만큼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전제로 한 조건부 등록 의견도 존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타필드 창원이 점포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건물 완공 등이 마무리되면 점포 운영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김해시가 내년 2월까지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을 운영합니다. 시는 하포천과 해반천 등 철새도래지 4곳을 통제 구간으로 지정하고
지역 내 축산 차량과 종사자에 대한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